소는 누가 키워? 머리맡트.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진장 김강주입니다. 자, 돈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환투자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돈에 투자해서 돈 버는 환투자, 그 가운데 달러에 투자할 때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돈에 투자해서 돈 벌기 원하시는 분들은 채널 고정, 또한 올여름이나 가을 해외여행을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채널 고정, 또 굳이 뭐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에 투자해서 돈 벌기 원하시는 분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면 그 나라의 통화 화폐 가치는 올라갑니다. 왜 그렇죠? 당연하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망해 가는 나라의 화폐를 가지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원하는 나라의 통화, 그 통화 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세계 경제 누가 지락펴락합니까? 미국입니다. 금리 인상 누가 지락펴락합니까? 미국입니다. 자, 그런데 달러화는 왜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왜 달러화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오히려 약세일까요? 오히려 떨어져 있을까요? 자, 돈 파는 가게 특검 발동합니다. 자, 돈 파는 가게 특검은요, 국회 동의 필요 없습니다. 상설입니다. 상설. 언제든 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이 발견되면 바로 발동해서 그 원인을 샅샅이 파헤칩니다. 돈 파는 가게 특검 발동. 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는요, 미국 경제는 좋아지는데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데 왜 미국 달러, 미국 화폐 가치는 오히려 오르지 않을까? 첫 번째 원인 분석했습니다. 트럼프의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가랭이가 찢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욕심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쫓습니다. 두 마리 토끼는 뭐냐? 수입을 축소하고, 즉 미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다른 나라들의 수출을 억제, 즉 수입을 축소해서 그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려고 합니다. 과거 제조업 왕국으로서의 명성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입을 축소해서 미국 경제, 미국 내에서 필요한 모든 소비재들을 미국이 만들어내기 원합니다. 또한 덧붙여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낸 상품들을 해외에 오히려 팔기를 원합니다. 수출 확대. 자, 그런데 수입 축소와 수출 확대에서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면 두 가지 모두 불리합니다. 수출 확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1달러가 1,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고요. 1달러 1,000원이었을 때 또는 1달러 2,000원이었을 때 가정해 볼까요? 자, 한국은 미국의 주요 수출 국가입니다. 한국은 수출 경제잖아요. 근데 1달러 1,000원이었을 때보다 1달러가 2,000원. 자, 1달러가 1,000원이었을 때보다 1달러가 2,000원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 가치가 두 배로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1달러에 1,000원으로 교환하다가 1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갑자기 2,000원씩이나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 가치가 강해졌다는 거죠. 두 배씩이나. 자, 한국이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수출해서 1달러를 벌었더니 과거에는 1,000원만 벌었는데 지금은 2,000원을 벌었다. 그죠? 똑같은 1달러인데, 자, 그렇다면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한국의 수출 기업은 굉장히 좋아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나라에서는 달러와 가치가 상승하면 이게 나쁩니다. 오히려 미국이 수출을 확대 정책으로 간다면 달러와 가치가 상승이 아니라 약해져야겠죠. 약해져야 유리합니다. 수입 축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축소되면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곧 달러 가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수입 축소든 수출 확대든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두 가지 모두 불리합니다. 두 번째는요, 트럼프가 환율 조작국 지정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들에게? 중국, 한국, 일본들에게. 자, 이 중국, 한국, 일본 얘들은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국가들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자국의 화폐가 다른 나라, 수출하는 나라에, 즉 미국을 예를 들면 미국보다는 자국의 화폐가 낮아야 유리합니다. 낮아야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이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야, 니들 환율 조작을 하고 있지. 환율 조작을 해서
우리나라 달러보다 네 나라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지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요, 뭐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많은 이렇게 핸디캡,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중국, 한국, 일본이 의도적으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약 달러에 동참하고 있다. 자,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요, 이 트럼프호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자, 최근에 그런 발표가 나왔죠. 소위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미국의 건강보험. 이것들을 폐기하고, 소위 오바마 폐기를 폐기하고 트럼프 케어를 이게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 트럼프 케어가 미국의 정부 여당인 공화당에서조차 거부가 되어서 실패했습니다. 자, 이 트럼프호의 정치적 실패는요, 지난번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소위 반이민 행정명령을 통한 입국 금지 조치가 있었죠. 근데 그것이 법원의 제동으로 깽깽깽 효력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트럼프 케어의 실패는 그 이후 연속 2패, 그죠? 연속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연속적인 정치적 실패, 이 트럼프 케어 실패로 인해서 앞으로의 감세 정책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 계획의 실행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는 거죠. 즉, 미국 경제에 대한 미국 경제가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자, 이것들이 또 달러 약세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요, 트럼프의 정치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어쨌든 좋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등장하기 전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좋아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병뚜껑 아래는 계속 펄펄펄펄 끓고 있습니다. 뚜껑이 열리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옐렌 아줌마가 금리 인상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미국 경제는 절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물론 옐렌 의장이 앞으로의 금리를 단계적으로 또 일정대로 인상하겠다라고 금리 인상 가이드라인을 친절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세계 경제도 한숨을 돌렸지만, 어쨌든 이 현상은 앞으로 계속 미국 금리를 인상하겠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이유 자체는 미국 경제가 절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트럼프가 협박하고 있는 이 환율 조작 지정, 이거 그냥 뻥이에요, 뻥.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이 환율 조작 지정국으로서의 지정이 되는 조건을 갖춘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환율 조작국 지정이 4월 이후가 되면 이것도 협박도 끝. 이 협박도 더 이상 써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더불어 성장 시대가 끝났습니다. 원래는요, 미국이 세계 큰 집이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에는 더욱 그렇죠. 이 큰 집이 경기가 회복이 되면 한국 등 신흥국의 경기 회복이 되었던 이 방정식이 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지만 미국은 경기 회복 국면에 있습니다만 한국은 지금 소비 절벽, 저성장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거와 같은 더불어 성장 시대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뚜껑이 열리는 것 뿐인데, 이것이 바로 강달러입니다. 정리해보면 분명히 달러가 비싸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달러가 비싸지지 않도록 누르고 있었다. 자, 그런데 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다.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뚜껑이 열리는 것 뿐이다. 그것이 바로 강달러다. 자, 그렇다면 달러에 투자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달러 투자는 근데 어떻게 해? 자, 돈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하냐고 묻는 분들에게 첫 번째 방법. 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환전해 두십시오. 자, 이것도 달러 투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물론 은행보다는 남대문 보따리 환전상이 싸긴 하지만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해외여행을 계획하신다면 미리 환전해 두는 것도 환투자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두 번째, 미국 주식
뭐 미국 주식에 또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죠? 투자해 두면 나중에 대팔 때 미국이 강달러라면 그 당시 지금보다 달러 가치가 높아졌다면 한국 돈, 그죠? 한국 돈으로 최종 환전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볼 수 있겠죠.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한 번도 투자해보지 않으셨던 분들, 한국 주식조차도 투자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미국 주식 투자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많이 다릅니다. 괜히 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자, 세 번째, 달러 투자는 그럼 또 어떻게 할까? 달러 RP나 ELS, ETF에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야,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그죠? 야, 이것은 요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또 단단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조금 투자에도 관심이 많고 적극적이며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저런 방법을 다 활용해 보셔도 되겠고, 그런 경험이 없다 이러면 환투자 이거 별거 아닙니다. 어차피 쓸 돈, 여행이라든지 어차피 쓸 돈이라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쓰면 돼요. 그것이 환투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육회상쾌 동쾌 돈 파는 가게 특검 달러에 투자할 때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 돈 파는 가게 들려주시고 또 홈페이지 moneymart.co.kr 돈 파는 가게는 단골 고객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은 어디서 팔어?